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0월 3일 1월이자 개천절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 손바닥 제스처를 취하다가 이 왼쪽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새겨진 것이 이 화면에 잡히면서 카메라에 잡히면서 지금 일종의 곤욕을 치르고 있죠. 자, 그래서 윤석열의 이 왕자 이것을 놓고 어떤 주술적인 행위다. 그리고 아니다. 그냥 이 할머니들이, 동네 할머니들이 힘내라고 써준 것을 그냥 그린 채로 방송에 나왔다가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런 양쪽의 주장이 막 섞여 있는데, 특히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이 한창 달아오르고 있죠. 8일이면은 일단 컷오프가 다시 2차 컷오프가 돼서 4명이 진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홍준표, 유승민 이 두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를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윤석열의 이 임금 왕자, 이 손바닥 임금 왕자를 주술 행위로 몰아가면서 과거 최순실, 여기와 또 연결을 시키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을 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런 박근혜 최순실과 연결시키는 이런 시도들이 민주당에서 놓칠 리가 없죠. 민주당에서 그것을 같이 그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윤석열이 그런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 있는 어떤 주술적인 대선을 주술로 몰아간다. 이런 식의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일종의 해퍼닝이고 그래 오래 가지 못할 문제로 보이는데, 일단 어제 오늘 주말 사이에는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논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한번 판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윤석열 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명 과정에서 서로 대변인들끼리, 여러 명의 대변인이죠. 손발이 맞지 않아서 이 거짓 해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손바닥에 임금 왕자, 만약에 이것이 이 화면에 카메라에 잡히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 파장을 몰고 올지를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자, 임금 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좀 전혀 맞지 않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임금 왕자를 새기고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을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다시 막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부주의, 또 참모들의 혼선, 미숙함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은 이것이 대선판을 흔들 만큼, 또 그리고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다. 제가 이 송국근의 혼술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한 근거를 제가 이 팩트 체크를 위주로 해서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변인들이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것이 본인이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 파장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왜곡될 수 있겠다고 싶었는지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을 했죠.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해서 해명을 한 내용은 이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대변인들이 해명한 것과 비슷하지만 약간 좀 구체적인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윤석열. 자, 같은 동네 사시는 열성 할머니 지지자가 왕과 같은 기세로 자신감 있게 토론 잘 하라고 응원의 뜻으로 써준 것이다. 그래서 뿌리치지 못했다.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건 억측이다. 그런 의미라면은 왜 토론하는 날에만 이것을 썼겠느냐. 그리고 내가 방송국 대기실에 있을 때 방송사 관계자가 손에 왕자가 있네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을 했다. 그렇게 물어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른 부분은 대변인들의 해명한 것과 같은데 응원의 뜻으로 토론 잘 하라고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론 잘 하라고 응원의 뜻으로 써준 것이 있다. 자신감 있게 왕과 같은 기세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팩트 체크를 하나 할 것이, 어제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자, 왕이
어떤 무속 신앙에서 셀프 부족이라는 게 셀프 부족, 죄송합니다. 셀프 부족이 있는데 셀프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무속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속인 제 유튜브도 거기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내드린 이 자료 화면인데 이 무속인이 유튜브에서 작년에 셀프 부족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빨이 딸리거나 가기 싫은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때 손바닥에 임금왕을 써라고 돼 있다. 이렇게 어떤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 홍준표 후보가 이것을 받아서 지금 그거 따라 한 것 아니냐. 우리가 하는 국민의힘 TV 토론회에 나오기 싫어서 억지로 나오면서 막 말빨이 본인이 딸리니까는 실력이 없으니까는 임금왕자 쓰고 놓은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또 홍준표 후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보면은 그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은 이 무속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거기 보면은 구체적인 방법도 나오죠. 나침반으로 동쪽을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서서 구체적인 염원을 한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손에 상황에 맞는 글자를 쓴다. 그리고 임금왕자를 쓰면은 이 말빨이 딸리거나 가기 싫은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때 임금왕자를 쓰면 좋다. 이렇게 하는 유튜브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튜브 내용이 대로인지 어쨌든 왕자가 왼손에 써 있죠. 여기서도 오른손으로 왼손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유튜버 여기저기 많이 본다고 하니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보고 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할머니가 써줬다고 하면은 할머니가 이 토론 잘하라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토론하라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써준 것이라고 하면은 이 할머니가 그 유튜브를 봤든지 아니면은 할머니도 그런 무속 그 신앙 같은 거 이런 것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이 토론 잘 하라고 응원의 뜻을 썼는데 이것이 이 어떤 할머니의 어떤 희망사항 이런 것으로 들어간 것이지 이것이 정말 내가 어떤 주술적인 이 기복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직접 쓴 것은 아니다. 자, 그 정도로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1차, 2차 토론회에서 설화가 많이 있었죠. 설화 프레임이 많이 갇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할머니가 이런 것을 써줬다면은 이거 써주니 그래 이거 좀 굳이 지울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부주의한 것은 사실이죠. 이 왕자가 써진 것을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화면에 이렇게 잡히도록 했다면은 어떤 좀 세심함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팩트 체크를 해드릴 것은 이겁니다. 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그 대표가 이것을 놓고 또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또 덜먹였습니다. 전복이 좋아하는 어부인 말씀대로 한겨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전복이 좋아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또 받아서 홍준표 후보가 같은 당의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가 최강욱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김건희 씨 논문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점으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점으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처음 봤다. 이 점 치는 걸로.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남편인 윤석열 후보의 임금왕자 주술 이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양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이 국민대학교에 낸 김건희 씨 논문이 논란이 됐었죠. 회원 유지 이것을 그냥 영어로 발음 나는 대로 적었다든가 또는 표절 의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놔두고 논문에서 뭐를 다루는지 이것만 일단 가지고 보면은 이것을 왜 점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홍준표가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최강욱이 전복이 좋아하는 어부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박사학위 논문이 점 치는 것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그 논문을 냈느냐 이거죠. 자,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을 보면은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자, 그러니까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입니다.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온라인 상에는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주 보는 것, 간상 보는 것, 뭐 일진, 운수 보는 것 이런 그 온라인 상에 많이 있죠. 그것을 또 심심풀이 비슷하게 즐겨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온라인상에 올릴 것이냐 이거를 연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궁합, 관상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하나로 운세 콘텐츠를 다룬 것이다. 운세 콘텐츠, 디지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궁합을 보거나 또 주역에 나오는 음양오행 이런 것들도 다 종합을 해서 이것을 콘텐츠화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전통적인 기복 무속신앙, 점 치는 것, 뭐 사주 보는 것, 관상 보는 것 이것을 온라인상에서 찾아보기 쉽도록 어떻게 보면은 좀 체계적으로 콘텐츠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것이 논문 표절 논란도 있고 또 부실 논란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점 치는 것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처음 본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점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점이라는 게 과거에 뭐 조그만 점집, 소위 말하는 점집에서 점을 치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이것은 거짓이죠. 가짜 뉴스죠. 그런데 점이라는 개념을 크게 뭐 주역 뭐 이런 것까지 다 친다면은 또 그렇게 가짜 뉴스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최강욱 씨가 윤석열의 천적이죠. 최강욱 씨가 막 이야기한 것을 홍준표 후보가 거기서 따라서 갔다는 것이 조금 더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에 대해서 늘 무속인을 끼고 다닌다는 걸 언론을 통해 보여줬다. 그리고 그때 무속 대통령 하려고 저러나 이해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만날 때 무속인을 데리고 갔다는 보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날 때 윤석열이 무속인을 데리고 갔다는 보도도 있다. 지금 이 왕자와 다 연결시켜서 그 연장선상 아니냐. 이 주술에 의해서 대통령 데려가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거짓 뉴스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역술인은 이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 소장이죠. 여의도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졌고 여의도 정치인들도 자주 찾아갑니다. 명리학에 전반적으로 조예가 깊은 인물이고 그때 8월 달이죠. 이준석과 윤석열 사이에 충돌이 있었을 때 윤석열과 김종인이 만났죠. 거기에 그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의 무속인이 있었다. 뭐 철학자가 있었다. 명리학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사람이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인데 이 노병한 그 소장을 홍준표 후보는 일단 무속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무속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무속인이라고 일단 하더라도 무속인이 김종인 위원장 만날 때 무속인을 데리고 갔다. 윤석열을 데리고 갔다. 자, 나랑 같이 김종인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죠. 자, 그 노병한 그 소장이 그 이후에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원래 그날 김종인과 약속이 돼 있었다. 김종인과 약속이 돼 있었는데 윤석열이 왔더라. 윤석열이 그때 급히 김종인 좀 보자고 하니 김종인이 나 점심 약속 있는데 뭐 같이 봅시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김종인과는 수십 년 된 사이다. 이 노병한 소장이 김종인과는 수십 년 된 사이고 자주 통화하고 만나는 사이인데 윤석열은 그날 처음 봤다. 물론 그 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윤석열 후보가 무속인을 데리고 나타났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윤석열 쪽의 해명에 대해서 또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윤석열 해명에 대해서. 자, 두 가지를 해보겠는데, 하나는 거짓 해명 논란입니다. 거짓 해명 논란. 뭐냐면은, 이 초기에 이 SNS에 토론회에서 임금 왕자, 왼손이죠. 임금 왕자가 있다는 것이 퍼졌을 때는 5차 TV 토론회였습니다. 5차 TV 토론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때 이 윤석열 캠프에서 여러 명의 대변인도 있고 뭐 측근도 있고 뭐 해명을 했는데 한쪽에서 한 대변인이 해명을 한 것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5차 TV 토론을 하러 오늘 토론을 하러 나가는데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가 와서 손을 좀 펴달라고 해서 왕자를 그려줬는데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다. 뿌리치지 못해서 이것을 지우려고 막 세정제를 사용을 하고 해봤는데 지워지지 않아서 그냥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5차 토론회에서만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조국 씨가 마치 어떤 먹잇감을 찾았다는 듯이 계속 그 관련 그 기사나 이런 것을 올리면서 이 해명 거짓말이다. 그렇게 막 올리면서 그 또 5차뿐이 아니고 3차, 4차에서도 왕자 손바닥에 있었다는 것이 그 직후부터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SNS에. 그러니 조국 씨가 그것까지 올리면서 그 해명도 거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대변인들 사이에 좀 손발이 맞지 않은 것 아니냐. 자, 그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해명이 있고 나서는 이것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죠. 그것은 오늘 윤석열이 해명한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대변인들을 발표를 하면서 혼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3, 4, 5차 토론 때도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와서 계속 꼭 정권 교체하라면서 손바닥에 글씨를 써줬다.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그 금요일에는 유난히 글자가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혼선이 있었다. 이것은 그 윤석열 캠퍼의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윤석열 캠퍼의 책임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팩트 체크할 것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정제로 계속 지우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써준 것을 안 지워졌다. 뭐 티슈로 해도 안 지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할머니들이 특수한 잉크를 사용 안 했다면은 다 지워집니다. 지금 SNS 상에는 그 지우는 모습도 다 있고, 저도 뭐 실제로 저 사무실에는 몇 가지 매직, 뭐 유승펜 이런 걸로 여기 써봤다가 그냥 티슈로 이렇게 지우니까 그냥 다 지워집니다. 할머니들이 특수한 잉크를 쓰지 않았다면 다 지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2차, 3차 뭐까지 때도 그렇게 했다는데 그 전에 지우는데 정말 그 전에도 지우는데 애를 먹었다면은 다시는 그걸 못 쓰게 했겠죠. 할머니들에게 이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못 쓰게 했겠죠. 그런데 왜 이런 그 해명을 하는지 뭐 당황을 해서 그렇게 뭐 해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이것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또 불거진 겁니다. 뭐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졌다. 이 말은 아마 캠프에서 누가 한 명이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불필요한 말을 덧붙여서 괜히 이 거짓 해명 논란을 증폭시킨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논쟁에서, 이 논란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윤석열의 손바닥 임금 왕자를 최순실, 박근혜 이때 논란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들입니다. 그때 아실 겁니다. 뭐 오방색, 박근혜 전 대통령 둘러싼 오방색 게이트, 뭐 최순실이 뭐 어떤 무속적인 그 신앙으로 해줘서 오방색을 뭐 터뜨리고 구설하고 청와대 안에서 구설하고 간자 안에서 구설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하면은 우주의 기운이 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코엘류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코엘류의 작품 속에 나오는 말로 그것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이 국무회의에서도 쓰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우주의 기운 이것을 가지고 마치 어떤 미신, 무속, 굿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막 공격을 했죠. 그것을 다시 민주당 쪽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그것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조를 하면서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문제로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윤석열이 이 어떤 허점이 있다면 당연히 후보 경선에서 나중에 대선, 본선을 생각을 해서라도 검증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같이 공격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공격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깊은 회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러다가 최순실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왕자를 보니 갑자기 최순실 생각이 나서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민주당 대변인 이소영이 외신들이 한국판 라스푸틴 그때 그런 이야기 있었죠. 제정 러시아를 멸망시키게 만든 괴성입니다. 괴성 라스푸틴. 외신들이 한국판 라스푸틴 사태라고 비판했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향수가 나서 향수가 있어서 임금왕자를 쓰고 다니냐 이렇게까지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오방색 타령하던 최순실 같은 사람과 윤석열 후보가 뭐가 다르냐.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시켜서 청와대에서 구설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 하나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 아니, 허무맹랑한 소문 하나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걸 알면서 이것을 다시 윤석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윤석열도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다. 자, 뭐 윤석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면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박근혜, 최순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워졌던 악의적인 프레임, 무술, 주술, 무속, 굿 이런 프레임을 다시 윤석열에게 씌우는데, 민주당이 씌우는데 거기 같이 동조를 해서 호흡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어떤 무술적인, 주술적인 걸로 확인이 되지 않은 해퍼닝일 가능성이 높은 이것을 가지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민주당에 동조를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일종의 탄핵 세력이 이런 프레임을 막 씌우는데 거기 상당수 보수 진영에서도 동조를 하고, 그때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했던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수가 괴멸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손바닥 왕 글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윤석열이 부주의한 점이 있습니다. 왕의 이미 제왕적 대통령과도 막 연결되는 이것을 두고 거의 왕자를 새긴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토론을 하다가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은 부주의했고 세심하지 못했죠. 그리고 과거에 국민을 백성이라고 불러서 본인이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빌미를 줬습니다. 그리고 참모들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어떤 이 호흡을 맞추지 못하는 참모들이, 그리고 정확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기자들에게 말을 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미숙함이죠. 그 부주의한 점, 미숙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주술에 의존을 한다. 그리고 또 특히 그것을 맞지 않고 또 최순실과 연결시키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송국근의 혼술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